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백승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이런 귀엽고 털도 복슬복슬한 이런 녀석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유기묘 하면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기묘라고 하면 어딘가 뭔가 좀 막 아프고 더러울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면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녀석들 때문에 잠을 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집 앞에 쓰레기 더미를 얘네들이 막 이렇게 파먹어버리는 바람에 악취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 보니까 저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말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좀 꾀죄죄하고 병들고 더러울 것만 같던 이런 녀석들과 이런 녀석들 중 한 명과 한 마리와 지금은 함께 동거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먼저 고양이 유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유기묘를 집에 데려와서 기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소개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유기묘를 입양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만연해 있는 이런 유기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대신에 유기묘도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드리고자 해요. 이게 제가 키우는 저희 집 몽구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저희 집 몽구를 처음 본 날에 얘는 좀 약간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는 채로 한 300m가량을 저희 집까지 무작정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냥 얘를 그냥 집에 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3일여를 계속 저희 집 앞에서 제가 학교를 갈 때 마중을 나왔다가 배웅을 나왔다가 집에 갈 때 마중으로 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3일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외면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주인이 있는 아이일지도 모르니까 저는 동네 전단지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주인이 있는지 수소문을 해보았죠.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병원 선생님께서도 온라인으로 따로 분실 신고된 그런 흔적도 없는 것 같고 사람도 애초에 잘 따르는 걸로 봐서 누가 키우다가 일부러 버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충격을 받고 유기묘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려고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뭔가 서울시의 환정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 마포구, 용산구와 같은 그런 특정 구역에 유기묘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악구에서 유기동물 문제를 담당하시는 사회적 정책과 정용민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학생과 혼자 사는 사람의 비중이 많을수록 유기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면서 그전에는 외로워서 키우던 고양이들을 이제 키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얘네들을 마냥 길거리에만 둘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민들과의 마찰과 같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얘네를 포획해서 그런 동물센터 같은 데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운이 좋은 아이들은 그 주어진 한 열흘 내외의 기간 내에 원래의 주인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정에 분양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안락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그런 재정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양이 유기묘를 입양하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 빼고 저는 뭔가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 와닿을 수 있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유기묘들의 경우에는 아까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셨지만 어딘지 아프고 좀 더러울 것 같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입양을 많이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입양 보내는 이 센터에서도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건강 상태를 더 체크해주고 기초적인 접종 같은 경우는 마친 상태에서 분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가 덜 끝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양이 끝난 후에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혹시나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뭐 기초용품부터 구입하고 접종도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우리 학생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목돈은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유기묘를 분양을 받게 되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감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유기묘였던 아이들은 제가 보증합니다. 애교도 더 많고 건강하기까지 해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한 관악구의 유기동물보호센터인 러브펫 동물병원의 김성무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도 일주일 이상 밖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 확률이 실제적으로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집에서 주인이 준 그 먹이나 물만 먹다가 밖에 나가게 되면 그 바깥의 환경에서 깨끗한 물이나 음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이라면 기본적인 면역 체계가 튼튼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아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한번 버림받아서 고생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다시는 버림받기 싫은 마음에 주인한테 애교도 더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마다 이렇게 감시하는 제가 숙제하는지 감시하는 고양이.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와서 가끔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게 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사회에서 고양이 유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유기묘 분양이 일반 분양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듣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유기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해만 끼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 연을 맺게 될 주인에게 더 많은 애교를 부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의지가 강한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생각나신다면 저는 앞으로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 마리 데려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